자, 이어서 벡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벡터라는 네, 오타가 있네요. 빠르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의 정확한 타입은 앞에 이제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요 벡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레이와의 차이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특징이죠. 얘는 크기가 변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벡터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한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레이와 비슷하게 얘도 요소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콘스턴트 타임 안에 모든 요소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전 시간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이 인접한 메모리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 특정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 이 가변 크기에 관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소의 끝 위치 삽입 및 제거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가 그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 뒤쪽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작업이 이 푸시백이라는 기능에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 위치에 이미 위치에다가 요소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이 타임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시간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에서 자세히 배우실 테니까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떻게 사용하냐, 이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소가 삭제되거나 하면 반복자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제 어레이에도 얘가 있었죠. 프론트하고 100이라는, 자, 100.100이다 라는 거는 이 100이라는 우리가 벡터 클래스의 객체죠. 템플릿 클래스니까 여기 자료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객체에 이 100이라는 메소드, 멤버 함수가 있어서 또 프론트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뭘 반환해 주냐면은 첫 번째 칸의 요소 그리고 마지막 칸의 요소를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굳이 왜 적었냐면 아마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쵸, 요 이전에 이터레이터에서 배웠던 비긴과 엔드는 여기가 아니죠. 지우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end와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론트하고 100은요 1하고 3을 반환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질적인 값을 뱉어주는 함수고요. begin하고 end는 뭐였죠? 얘의 반환 타입이 이터레이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 뒤쪽에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반환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포인터는 사실은 이터레이터죠.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포인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begin, end하고 front, back 요거 두 개를 일단 잘 구분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push back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마지막 요소 뒤쪽에 어떤 새로운 4라는 요소를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레이에서는 어땠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는 어레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가변 길이 배열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 2, 3만 들어있는 길이 3짜리 벡터에다가 4라는 걸 추가를 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마지막 요소 100이 3이었는데 100이 4가 되는, 마지막 요소가 즉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은
end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간단히 예제를 한번 같이 타이핑을 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벡터를 사용을 할 거니까 벡터 헤더를 인클루드를 해주시면 되고, 초기화 하는 부분 강의 자료 43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벡터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 걔네들이 요 벡터라는 배열 비스무리 한 개 인티저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타입에 명시를 해주시고, 이름은 100이에요. 그리고 얘를 초기화 시킬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 객체를 생성을 한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저 벡터 클래스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뭐 지금 저 안에 요소가 몇 개 있냐, 이런 것들, 사이즈를 통해서 얻어올 수가 있고요. 많이 쓰이는 것들을 좀 볼게요. 그리고 capacity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 벡터에 있는 요소들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0번 인덱스 값이 뭐냐, 1번 인덱스 값이 뭐냐, 이런 식으로 바로 배열처럼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제공을 하는 a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비슷하게 사용을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쭉 적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론트하고 100이라는 멤버 함수는 첫 번째 요소와 가장 마지막 요소의 값을 반환을 해준 함수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결과가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맞나 봅시다. 자, 1, 2, 3, 4, 5 5개 요소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5입니다. 카파시티도 지금은 5고요. 그 다음에 0번째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1, 두 번째 요소, 1번 요소는 2고요. 그 다음에 3은 네 번째 요소겠죠. 네 번째 요소를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4가 반환이 됐고, 프론트는 가장 첫 번째 요소 1, 백은 가장 마지막 요소 5, 이렇게 예상한 대로 잘 결과가 반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두고요. 요게 아마 -1 그쵸. 그리고 백이랑 at의 차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셋은 애들 일단 지웁시다. 자, 보시면은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은 컴파일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것도 일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at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1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에서부터 컴파일 오류를 뱉어낼 수는 없어요. at이 인티저를 받게 해두었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저장된 것들의 인덱스에 -1을 집어넣어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해두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얘도 아마 얘는 잠시만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at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잠깐 그냥 적어 둘게요. 두 개가 다 제대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고 얘는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요 exception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오류다. 얘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오류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1 또는 뭐 6 같은 게 되겠죠. 잘못된 인덱스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 런타임 에러라는 놈은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끝납니다. 크래시 되면서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라 라는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at을 사용을 하는 게 아까 지나가는 듯이 말씀드렸을 텐데, 어레이 설명할 때 지나가는 듯이 말씀드렸을 텐데 얘가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exception handling, 예외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죠. 45페이지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부분이에요. 요 푸시백, 팝백, 인플레이스백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지금 100의 사이즈는 5죠. 1, 2, 3, 4, 5 5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어레이 같았으면은 우리가 물론 여기에 있는 뭐 100의 마지막 요소의 값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저 길이를 바꿀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벡터는 크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번 찍어 보면은 원래는 지금 여기 5가 출력이 되겠죠. 이 줄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 100이 가지고 있는 push 100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저 다음 6번째 요소로 뭐 예를 들어서 10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고 1, 2, 3, 4, 5 뒤에 새로 10이 추가가 되면서 크기가 하나 더 늘어난 6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사이즈가 5에서 6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capacity도 같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약간 고급적인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이해하시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사이즈가 5고 capacity도 5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하니까 사이즈는 6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모리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저장한 값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0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capacity가 5란 얘기는 우리가 초기화를 할 때는 요 5칸만 있었는데 요 요소를 하나 추가하니까 7개를 넣을 수 있게 저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배열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적 할당된 메모리 공간 크기를 7개를 확보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이 상태에서 10번 줄에 중단점을 걸고 한번 볼게요. 자, 이 메모리 창에다가 100의 주소가 어딘지 한번 보면은 FFA 68 주소에 이렇게 뭐 한 5개 칸이 이렇게 쭉 하면 20개가 되겠죠. 어쨌든 그쵸.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 첫 번째 칸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벡터라는 건 클래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동적 할당된 배열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어레이를 이렇게 1, 2, 3, 4, 5로 초기화를 했다면 여기에 00, 00, 00, 01, 그 다음에 00, 00, 00, 02 이런 식으로 값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쓰잘데기 없는 값이 일단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저 100의 멤버 변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를 보는 게 낫겠네요. 데이터. 자, 요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뭐를 반환을 해주냐면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복잡하게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100이라는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겠죠. 벡터라는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멤버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 객체를 만들면은 메모리 공간에 이 멤버 변수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동적 할당된 이 실제 데이터를 힙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얘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 이 멤버 변수가 바로 이 데이터예요. 그거를 반환해주는 멤버 함수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 지금 이 데이터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어느 메모리, 힙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카파시티가 5일 때의 메모리 주소와 카파시티가 7로 바뀌었을 때의 메모리 주소가 같은지 다른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달라져 있죠. 여기는 B7D고 B76 뭐 BD8 여기는 8D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현을 해봤죠. 자, 우리가 카파시티를 늘려서 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새로 new를 호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힙 공간, 더 큰 힙 공간을, 얘는 5칸짜리였다면 얘는 다른데 어딘가에 7개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딜리트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칸의 메모리 주소가 요거였다가 요 새로운 메모리 주소로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해봤던 그거랑 비슷한 게 이 벡터라는 거에 구현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돌아갔네요.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우리가 푸시백을 사용을 하면 새로운 요소를 추가시켜서 길이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요, 펄슨 객체였죠.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간단하게 뭐 그냥 퍼블릭 멤버 변수로 네임만 가지고 있는 이런 간단한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펄슨이죠. 그리고 펄슨 객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펄슨 뭐 p1 를 만들고 p1에 네임이 뭐 킴이다. 자, 이 꼴에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거를 일단 만들고 저 100에다가 P1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아까랑 다른 거. 지금 이번에는 이 100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인티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이 클래스 데이터 타입에,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들을 저장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킴이라는 네임을 가진 P1 객체를 만든 다음에 100에다가 저 P1을 추가를 시켜줬어요.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무브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임을 인자로 받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에다가 네임을 대입을 하는 이런 간단한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되었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출력을 하게 해볼까요?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게 여기서는 조금 보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강의 자료랑 비슷하게 여기서 새로운 펄슨 객체 2를 만들어서 한번 넘겨볼까요? 얘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번이네요. 그리고 차이점을 혹시나 볼 수 있나 확인을 위해서 플레이스백에 펄슨에 얘도 한번 노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별말 없이 타이핑을 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푸시백과 인플레이스 백의 차이입니다. 자, 푸시백하고 인플레이스 백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에 우려가 될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푸시백의 인자로는 펄슨 객체를 집어넣어야지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요소를 삽입을 하려고 푸시백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요소를 지금 여기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벡터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푸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임시 객체를 만든 뒤에 이 임시 객체를 이 벡터 클래스에다가 복사를 하는 이런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스 백은 푸시백과 다르게 이 임시 객체 생성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벡터 객체 안에다가 새로운 이 박이라는 펄슨 객체를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뭐 제가 강의 자료에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놨지만은 결국에 얘가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뭐 만들어진 객체를 집어넣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벡터에다가 추가를 할 때에는 인플레이스 백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 벡터를 막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이핑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대부분 푸시백을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코드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스 백이라는 것도 있다. 푸시백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그런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분명히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 벡터를 사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백에 대해서 알아봤고 팝백은 제가 뭐 따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빈 벡터를 만들었다가 이제 객체를 하나 집어넣었죠, 새로. 그러면은 제 사이즈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우리가 사용 안 해본 요 팝100이라는 놈은 마지막 요소를 말 그대로 터트린다 뜻이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0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요소를 여기서 하나 집어 넣었으니까 길이가 1이었다가 요소가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를 터트리는 놈이라고 했는데 그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길이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요소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펄슨 객체를 반환하도록 보이드구나. 네, 그냥 터트리는 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함수들 지금 뭐 푸시백, 팝백, 인플레이스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뭐 empty, swap, sort 이런 함수들도 우리가 이 벡터 클래스가 있으면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슨 구현을 해주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고리즘이겠죠. 그다음에 인서트, 요거는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타이핑은 아니고 뭐 복사 붙여넣기지만, 자, 아까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100원일 필요 없죠. 100을 만들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요 3과 4 사이에 7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우리가 그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로는 뭐예요? 여기 가장 뒤쪽에다가 푸시 100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반복자를 먼저 만들어 줘야지 돼요. 자, 반복자는 여기에다가 이 요소를 추가를 해라 라는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find 네임스페이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find라는 알고리즘을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 주셔야지 되고, 저 100의 시작에서부터 100의 끝까지 가면서 3이라는 요소가 어딨나를 찾아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제 이 it가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저 100에 있는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멤버 함수죠. 자, 얘가 지금 인자를 2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이터레이터를 넘겨줘야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사이에 7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디 뒤에다가 추가를 할 건지 하는 요 이터레이터하고 실제로 추가할 값, 요 두 개를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다 집어넣어야지 되니까 여기는 아마 4를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터 앞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터레이터 앞에다가 7을 추가를 해라.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0, 1, 2, 3 번째 놈이 4였다가 이제 7로 바뀌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7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인서트를 하기 전에는 4였겠죠. 4에서 우리가 새로 추가한 7이 이 3과 4 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find를 통해서 내가 어디다가 요소를 집어넣을 건지를 먼저 얻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4를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인서트에다가 첫 번째 인자로 저 이터레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4 앞에다가 새로운 요소인 이 두 번째 인자로 넘어온 7이 추가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서트도 가능하다. 뭐 물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이 지금 1, 2, 3, 4, 5가 어딘가에 들어있다면 내가 새로 6칸짜리를 할당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넣고 네 번째 넣기 전에 7 넣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넣도록 복사해서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일일이 다 만들 거냐,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STL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 그런 거 추가 구현할 필요 없이 헤더 인클루드 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 줄만 호출하게 되면은 그 기능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STL을 사용을 하는 이유,
이유가 이겁니다.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요 벡터도 제가 코드 예제에 같이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값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해서 요 벡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푸시백, 팝백, 인플레이스백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가 있겠죠. 요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동작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 예상하는 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